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티놀을 주 씩 딱 발라보세요. 단언컨대 피부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레티놀의 여러가지 궁금증과 효과 200% 극대화시켜주는 꿀조합 사용법까지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귤님들, 김결입니다. 바야흐로 1, 2년 전에 피부과 망하게 하는 연고라는 이 주제로 엄청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막 핫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망하게 하는 연고가 뭐냐, 바로 스티바 A라는 연고인데, 이거는 처방을 받아야지만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연고예요. 원래는 이제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연고인데, 이게 쓰다 보면은 주름에도 효과가 있고 색소 침착도 옅어지고 막 이렇게 피부에 뭐 이렇게 늘어진 모공도 약간 탄력이 붙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 스티바 A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이 비타민 A에서 유래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만큼 그만큼 피부 자극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 A에서 파생된 다른 성분들 중에서 이 레티노산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지만 피부에 반응과 자극이 좀 적은 그런 성분들이 바로 레티놀, 레티날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에 이 레티놀, 레티날이 많이 사용이 되고, 레티노산은 의약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단언컨대 현존하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 중에서 우리 피부 재생을 빠르게 유도하는 최고의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레티놀, 레티날이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레티놀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피부를 재생시켜 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의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유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광범위한 피부 문제, 뭐 여드름뿐만 아니라 잔주름, 색소 침착, 늘어진 모공, 얼굴 전반적인 탄력까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대는 아니더라도 30대부터는 우리 노화 관리를 위해서 이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노화 피부로 가는 길을 좀 더디게 만들어주면서,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이 바르신다면 진짜 뭐 피부과 시술을 받은 만큼의 어떤 약간 그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아이가 바로 레티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티놀은 왜 밤에만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레티놀을 사용할 때의 핵심 포인트는 과유불급이에요. 이게 많이 사용한 만큼 효과가 좋다고 막 너무 남용을 하다 보면은 안 쓰는 것만 못하니 피부가 진짜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 레티놀을 왜 밤에만 사용해야 하냐면, 레티놀이라는 성분은 빛, 자외선, 열, 산소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노출되면은 얘네들이 효과가 반감이 되고요. 또 피부에 레티놀을 바른 상태에서 자외선을 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감작성 반응이 일어나서 막 다 뒤집어지고 훨씬 피부가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밤에만 바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레티놀을 꾸준하게 밤에만 잘 바른다라고 하셔도 오전에는 자외선 차단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보습 관리도 같이 병행을 잘 해주셔야 레티놀의 효과를 200%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진짜 우리 크림 바르는 것처럼 막 다 발라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불난 것처럼 껍데기 다 까지고, 심하면은 진짜 붓기와 진물까지 동반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품에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아이예요. 레티놀 제품의 선택 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레티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을 레티놀의 함량에 따라서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보통 이제 저농도다 하면은 레티놀 함량이 0.01에서 0.03 정도 퍼센트 함유량이고, 중농도는 0.04%에서 0.2% 정도, 그리고 고농도는 0.3에서 1% 사이의 함유량을 가진 애들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저농도의 제품으로는 CKD, 레티놀 콜라겐 저분자 크림, 요거는 레티날이 0.01%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니스프리의 시카 흔적 크림이, 얘네들은 퍼센테이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500IU g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땐 소량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저농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중농도 제품으로는 라네즈 유스 레티놀 프로 요 크림이 0.045%, 그 다음에 테라로직의 RX 레이저 요 크림이 0.05%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닉 제품은요, 보시면 조금 독특한 게 레티날이 0.05%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레티놀은 정말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0.001 ppm인데 요거는 거의 뭐 0.00001%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닉이 레티놀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안정화를 시킨 레티날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농도 제품은 아이오페의 0.3% 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라초이스의 무려 최대치 1% 레티놀 트리트먼트 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1%는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사용을 조심해서 해도 진짜 이게 강해서 진짜 얼굴 줄바다 되고 얼굴 껍데기 다 까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레티놀 초기 입문자분들은 무조건 저농도 쌀알만큼 요 사용량을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저농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중농도, 고농도로 올라가시는 요 패턴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레티놀을 샀는데 좋다고 해서 알고 봤더니 고함량인데 이거 어떻게 그럼 사용해야 하나요? 기존에 쓰시던 크림에 이 레티놀을 쌀만큼씩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 농도도 연해지고 피부 자극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티놀 200% 극대화 사용법은 이제 제가 레티놀을 바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레티놀은 크림을 바르기 전 단계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킨케어 제품 바를 때 그 순서 아시죠? 수분감이 많고 묽은 제형 순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르는데 씻고 나왔다 하시면 이제 스킨이나 뭐 토너 패드 정리하고 나서 앰플 에센스 바르고 난 다음에 레티놀 그리고 마무리로 크림 요 순서대로 바르는데요. 주름, 모공, 색소 침착, 여드름 등 신경 쓰이는 부위에 쌀알만큼씩 콕콕 찍어서 펴발라주고 마지막으로 보습크림을 바를 때 나이아신아마이드 파우더를 소량 톡톡 섞어서 발라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우리 손등, 손도 나이가 들면서 검버섯이 피고 늙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손등에도 쌀알만큼 레티놀을 바르고 자는 걸 습관화하면 훨씬 손이 덜 늙어요. 우리 뀨님들 집에서도 지금 잠들어 있는 레티놀들이 어딘가에 있다면 지금 방치하지 마시고 1일 1회 그리고 격일로 딱 4주간만 꾸준히 발라보세요. 여러분 막 빨리 레티놀을 발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레티놀은 과유불급 요거 단어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시고 선케어, 보습케어 같이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질 제거 같은 것들도 바를 때는 조금 횟수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부 더 꿀피부로 거듭나시길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